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7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고요. 오늘은 좀 포근함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바람이 몹시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바람도 좀 잠잠해졌고 날씨도 좀 포근해져서 생활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17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이 상황, 또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는 이러한 위태로움 가운데서 모두가 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로써 딱 이제 열흘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이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의 활동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또 어떻게든지 뒤처지는 후보들은 만회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대통령 후보자들 4명의 TV 토론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 2차 선관위 TV 토론이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 뒤를 뒤쫓고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쳐져서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TV 토론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는 이재명이 굉장히 TV 토론을 하면서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재명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뒤처지는, 지지율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데, 윤석열이 앞서가고 있고요. 이재명이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데, 이재명이 성격이나 성향으로 보면 TV 토론 이런 데 나와가지고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윤석열이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TV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윤석열을 이제 공격하고 까제끼고 해야 이재명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옛날부터 이재명 하면 사이다 발언 이러면서 시원하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제 TV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선출을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선에 가서 TV 토론이나 이런 거 하면 검사나 하다 나온 윤석열이가 필패할 것이다. 이재명이가 아주 시원하게 윤석열이를 쳐부수고 지지율을 1등으로 회복해서 당선될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국에서 2번인가 했죠. 1월 달에, 2월 초에 방송국에서 2번 TV 토론을 했고, 지금 선관위에서 2번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공격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재명이가 맛이 갔나, 왜 저러냐, 이제 이렇게 그 생각들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얼마나 윤석열을 공격해서 완전히 개박살내고 싶겠습니까? 성격상도 그렇고, 또 지지율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충분히 그러한 속셈도 있고 그러한 계산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 이재명이 지금 난감한 상황이 뭐냐면,
자기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한 비리와 부패와 부정과 문제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동안 노출된 것만도 수도 없잖아요. 대장동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반해서 윤석열은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부인 문제 아니면 장모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도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부인이나 장모, 부인의 주가 조작, 그것도 의혹이죠. 장모의 부동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도덕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말이 입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상이라면.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비리가 많은데 윤석열을 상대로 공격할 게 없잖아요.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한번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참 인생을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가 검사 생활 오래 했고 검찰총장도 하고 했는데 뭔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인생을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난감한 이유가 그거예요. 윤석열을 향해서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무슨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해가지고 그것이 대장동과 연결됐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덮어 씌우기도 유분수가 있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오죽했으면 이제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팩트도 아닌 것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재명은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고 표면적으로 노출된 비리가 많다 보니 방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방어할 게 너무 많아요. 방어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TV 토론을 앞두고는 이재명은 아마 밤잠을 못 잘 거라고 봐요. 왜냐? 어떤 것이 공격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어, 저것도 방어, 다 방어할 태세를 다 갖춰 놔야 되는데, 수비만 해가지고, 방어만 해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 후보가 공격해올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어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의 결함이 있다면 그 부분만 막으면 되는데, 이게 다 산재해 있다 보니 어느 시점부터 막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 이제 TV 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한테 어떤 부분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뭔가 회피하고 있고 아니면 상대방한테 덮어 씌우고 있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 토론에서는 윤석열이 보고 왜 거짓말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그 사람을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불리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홀라당 덮어 씌우고. 그렇지,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솔직함이나 진실함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거예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구나. 변호사라고 하더니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사느냐. 뭔가 문제가 됐으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사과를 해도 팩트는 벗어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저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면에서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변을 회피해가는 사람이고, 또
이재명 후보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도 첫 번째 선관위 토론에도 보면 기축통화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는 게 없구나. 아는 게. 차라리 그 발언을 하지 말 것이지. 그렇게 발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자기 혼자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된다면 좋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그 교활한 말솜씨로 그때그때 모면하는 것 정도지 깊이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방송국 토론회 때 그런 질문을 했었죠. 윤석열한테 이재명이. 아리백이 뭔지 아느냐.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이재명이 오히려 수세에 몰렸는데 사실 아리백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한 2년쯤 전에 아리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접했는데 처음에는 R200인 줄 알았어요. R200. 아리백 하니까 아리백 이렇게 문서로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냥 들으면은 아리백, R200인가 보다. 그래 R이라는 게 뭐 영어 약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R200이라고 하는 무슨 이제 기호가 만들어졌나 보다. 용어가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시청에서 문서로 받아보니까 R200, R200 이렇게 R 재생에너지라는 거잖아요. R 리뉴에이블 에너지인가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R이 100 이렇게 표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 그것도 청정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제 R200 단지, R200 산업단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질문을 한 것을 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 영어로 좀 말해달라고 그랬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거를 이재명이가 영어 원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R200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였는데 그거 사실 우리 국민이 뭐 R200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 모른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R200 단지가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고 이제 초창기 단계에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그 주변에 공장을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모르는 게 특별한 뭐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이재명이가 국가부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도망 다니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TV 토론에 나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올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 회피하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하니까 다른 식으로 말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덮어 씌우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이것이 이재명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엊그제 25일 날 윤석열 보고 거짓말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다 알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 이렇게 후보자들을 폄하하면은 안 되겠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재명이 살아온 과정들을 쭉 볼 때 형수한테 욕설한 거라든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백형동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이재명의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재명은 참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중공이 됐든 북한이 됐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참 잘하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사회주의로 갈수록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친북, 종북, 친중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국민들을 선동하기도 하고요. 이건 아주 나쁜 거거든요. 이거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도덕성도 다 검증해야 되지만 사실상 어떤 것보다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면 그거는 이미 후보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박탈을 해야 돼요. 그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 하겠다고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TV 토론하면서 거짓말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자체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윤석열을 공격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뭔지.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감옥에 갈 게 뻔한 거예요. 백현동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대장동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경기도지사 하면서 김혜경 이 씨가 이재명의 부인이 법인카드 쓴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의혹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것들을 윤석열이 그냥 두겠냐고요. 다 파헤쳐야죠. 수사를 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어떻게 돼, 자기가 이 선거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발 뻗고 자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을 향해서 공격할 게 없으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격상 윤석열이 이만큼이라도 꼬투리 나와가지고 공격할 게 있으면요. 맨날 그거 돌아다니면서 되씹고 할 사람이에요. 근거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윤석열이를 욕하고 뭐 친일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주범이 윤석열이라고 하고 혜택을 본 게 윤석열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이야기. 아니 자기가 설계해놓고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자기가 측근 사람들 다 배치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홀라당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태도는요. 굉장히 경솔하고 그리고 교활한 겁니다. 국민들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 부정선거, 또 개표 조작만 안 오면 이재명은 윤석열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지지율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정권에서 뭐 장관이라도 하고 어떤 실세로서 일했던 사람들을 보면 비리가 많잖아요. 다. 대개가. 비리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이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결집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쓸 것이라고 봐요. 아마 청와대를 향해서 요청도 할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지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도 총선의 결과가 투표하면서 엉뚱한 투표지가 많이 나온 것이 뭐 두 군데가 세 군데 법원에서 입회하에 조사를 했는데 뭐 배추 잎사귀 투표용지도 나오고 뭉탱이 투표용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때 당시에 총선에서 선거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번에 정권을 뺏기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선거 조작을 할 것이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민주주의에서 선거 조작은 없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잘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자기들 말로만 공정을 내세우고 뒤로는 불공정하고 이렇게 살아온 자기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될까봐 어떻게 하든지 이것도 막으려고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막아내야지요. 선거 조작하면 안 되지요. 선거 조작하면 사형이지요.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후보자가 됐든 정치인들이 됐든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제 남은 열흘 동안이라도 진솔하게 하십시오. 잘못한 거 있으면 공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해야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고 국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또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서 남은 10일 동안 페어플레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